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수업 한번 나가볼 건데,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진도를 또 먼저 나갈게요. 또 먼저 나갈 때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가끔은 이제 좀 전날이 쉬웠을 때, 별로 배운 게 없거나 좀 쉬웠다, 진도 먼저 빼고, 그리고 뭐 그럴 때도 사실 그럴 때. 지난 시간에는 좀 쉬웠잖아, 여기나. 일단 왜 쉬웠지, 나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다 언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놀랍게도 직선 거의 절반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도 여러분들이 딱 새롭다 싶고 한 두 가지 정도? 그 두 가지만 숙제하시면 직선 끝납니다. 자, 마무리 잘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날성 유형을 보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급하게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아마 만렙에 가보시면 일단 155쪽이고 뭐 한번 책 펴볼치고는 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보통 준비할 때 날선 유형을 이제 약간 메인으로 하고 가끔 만렙 볼 때는 없는 걸 좀 보는데 그날 좀 내가 빼뜨린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일단은 직선 두 번째 배우는 게 선 배우고 있는데 맨 앞부분 내용이 일단은 식 만드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식 만드는 게 중요한데 식을 만들 때 보통 필요한 게 기울기랑 점 한 개거든요. 그렇죠? 기울기랑 점 한 개인데 알다시피 기울기 같은 걸 그냥 안 준단 말이야. 기울기를 뭐 점 두 개를 주던가 아무튼 그냥 안 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155쪽에 혹시 9번 문제를 잠깐만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문자에다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번 문제도 직선 구하는 문제인데 읽어보시면 이 문장 보이세요? 자, 혹시 이 문장 상우야 우리 배운 적 있을까 없을까? 볼게요. 이거 언제 나오는 내용이냐 여러분들? 자, 삼각비 때 나오는 내용 중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몇몇 친구는 이번 시험법이었는데 요게 이제 아마 대부분은 중간고사 때 삼각비 때 자, 혹시 필기할 친구는 간단하게 필기해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여기 X축인데 자, 어떤 직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제에서 읽어보시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자,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루는 각을 보시면 이쪽도 있지만 이쪽도 있잖아. 이거를 구분하는 이름이 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미니가 이쪽 방향은 무슨 방향을 보는 X축에 여기가 음의 방향이에요. 여기가 양의 방향이에요. 일단 저 문장은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몇 도다? 30도다 라고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지난번 시험범위야. 자, 여기서 수빈아, 자, 요게 나왔단 말은 저희한테 뭐 주겠다는 건 줄 아세요? 자, 요걸로 뭐를 구할 수 있게? 여러분들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그거 배울 당시에 하나 결론도 외웠잖아. 기울기가 뭐랑 똑같다고? 탄젠트랑 똑같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외운 결론으로 기울기를 주는 방법인 거야. 참고로 이 내용은 고등학교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문장 나오면 기울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게 왜 그런지 간단하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복습만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직각삼각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울기의 원래 뜻이 뭐냐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지. 다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잖아. 이게 딱 뭐랑 똑같아요? 탄젠트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그림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라인에 기울기를 주는 방법으로 이 문장 나오시면 탄젠트를 씌우시면 되는데 또 이제 요거를 까먹은 친구들이 있어요. 요게 특수각이거든. 오랜만에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나올 만한 게 딱 세 가지니까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 세 가지만. 자, 한번 시은아 도와줄래? 탄젠트 30도 혹시 오랜만에 기억나세요? 아, 오랜만 아닌가? 저기 학교는? 이번 시험 범위 쪽 알아주면. 오케이. 자, 3분의 루트 3. 그럼 자, 오랜만에 출근한 종은 씨. 탄젠트 45도 얼마예요? 어이. 자, 태혁 씨 웃을 때가 아니야. 자, 이거 얼마야? 루트 3. 아.
자,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자, 밑에 있는 거 푸실 때 이제 기울기를 구하셔가지고 식성 까지 설명드리며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날선형 돌아갈 거예요. 일단 원래 아마 해야 될 페이지인데 이제 126쪽인데 잠깐만 복습하면서 이제 코멘트하고 뭐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날선형 아마 126쪽을 할 차례인데 일단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12월 달이 벌써 중순이 지나고 있거든. 12월 말까지 이 책을 끝내려고 마음먹었더니 약간 중간에 이제 일부 내용들 중에 좀 넘어가려고 마음먹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넘어가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이제 끝까지 끝내려면 좀 시간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넘어갈게요. 자, 속제문 잘 보세요, 여러분들. 페이지랑 일부 문제를 제가 제외하라고 보내드릴 테니까 자, 이번 페이지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127쪽부터 시작할게요. 아, 말 많았다. 자, 7초입니다. 126쪽은 안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데 저걸 또 자세히 하려면 또 말이 많아져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직선 같은 경우는 오늘과 다음 시간 월요일까지 끝낼 거라서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알겠죠? 자, 일단 위에 제목 보시면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앞에서 간단하게 좀 복습을 시켜드리면서 요거 말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평행이다, 솔직히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밑에 평행은요, 또 역시나 중학교 문제입니다. 간단히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많이 봤었죠. 예를 들어 163번 문제. 자, 사실 뭐 복습은 그냥 잠깐 같이 풀어보고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하나 추가 내린 것 중에 수직이다라는 게 추가가 돼요. 평행과 이제 양지산맥으로 많이 나올 친구야. 두 직선이 평행이다, 수직이다. 자, 이제 평행일 조건이란 게 있었는데 뭐 그거 이용해서 고르시면 되겠네요. 얘는 금방 고르겠는데. 자, 이 문제는 현빈아. 자, 여기 밑에 있는 163번입니다. 이 친구랑 평행한 거 위에 누굴까요? 기억이죠. 자, 그럼 기억 골랐는데 요거 혹시 이호야. 일단 평행인 거의 조건이 뭔지 기억나? 간단해. 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같다. 사실 이유 단순히 기울기가 모양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잖아. 평행이라는 게.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y절편은 달라야 돼요. 왜? 자, 만약에 오진아 이것까지 똑같으면요 우리 평행 말고 다른 이름 쓰지. 일치라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y절편은 다르고 기울기만 똑같은 약간 그런 상태. 뭐 이거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 더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 165번. 자, 일단 오늘 수업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평행으로 한번 쭉 보여줄게. 일단 한 장을. 그럼 수직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그 조건이 좀 달라진 거지 느낌 자체는 이렇게 풀라는 거야. 수직도. 자, 예를 들어 165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뭐 할 방법이 있겠죠. 한번 골라봐. 자, 평행부터 한번 쭉 놀다가 이어서 수직. 자, 이번에 첫 번째 신상입니다. 수직 1조건. 수직. 자, 우리가 이제 이번 문제는 위에랑 달라진 게 뭐다? 약간 그 직선의 방정식 생긴 모양이 다르죠. 자, 여러분들 하나 상식인데 저보세요. 하나 필기해 볼래? 혹시 저랑 배웠으면 제가 이번에 2차 함수도 이런 이제 표현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혹시 요게 여러분들 1차 함수의 무슨 형인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떤 함수의 모양을 제가 지칭할 때 뭐 무슨 형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요게 일단 필기해봐. 요런 걸 저희가 보통 일반형이라 불러요. 일반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혹시 저랑 있으면 들어본 적 있어야 돼요. 제가 2차 설명할 때 이제 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보통 일반형이라 불리는 거는 저런 식으로 다 한쪽에 몰려 있고 뭔가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을 말해.
예를 들어 자, 이건 필기하지 마. 너네가 아는 것 중에 2차 함수에서 얘를 제일 마지막에 배우지. 이걸 저희가 보통 일반형이라 불러요. 이거 뭔가 정리된 모양. 그리고 자, 우리 보통 이런 일반형 나오면요, 요렇게 두고푼이 어떻게 바꾸니? 다들 표준형이라 불러요. 자, 이거는 필기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요렇게 바꾸잖아. 우리가 요런 거를 자, 일반형이라 부르고, 요렇게 가장 많이 쓰는 모양을 뭐라 부른다고? 표준형. 자,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요런 말들을 좀 소통할 때 쓸게요. 일반형, 표준형. 1차 함수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저게 일반형이죠. 너네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모양인가? 어떤 모양이야? 위에 그 모양이잖아. 기울기랑 절편 보이는 모양으로 뭐 하시면 돼? 바꾸시면 되겠죠.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라고 아마 중2 때 배웠을 거야. 뭐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바꿔보시면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나요? 예쁘죠? 표준형. 죄송합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전부 다 표준형. 먼저 바꾸신 다음에 똑같이 푸시라는 거예요. 자, 바꿔보시면, 자, 요거, 이런 다들 바꿀 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 설명도 들어가면 너무 많이 많아져요. 이렇게 이제 등식의 성질로 딱 바꾸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얘도 바꿀게요. 바꾼 김에. 자, 얘도 바꿀게요. 자, 얘도 바꿉시다. 자, y는 4분의 1x. 더하기 4분의 1. 자, 바꾼 다음에 현서야. 그럼 이제 평행인 거 찾을 수 있겠네. 누굴까요? 얘도 안 바꿨네요. 몇 번? 니은이요? 니은은 기울기가 다르죠. 자, 그럼 기울기 똑같은 거 어디 있어요? 기억이 맞겠네. 뭐 이런 식으로. 자, 약간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생 때 이렇게 바꿔서 풀어라 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푸세요. 자, 다시 지금 이걸 왜 먼저 한다고? 오늘 수직도 이런 느낌으로 다 가능하다는 거야. 일단은 평행으로 한번 맞춰보는 중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가볼게. 자, 167번. 야, 이거 뭐냐? 자,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거꾸로 평행한대요. 자, 그 말은 뭐다?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행과 수직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결국 기울기를 또 주는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 숙제에서 아까 탄젠트랑 사실 같은 역할이에요. 기울기를 그냥 안 주겠다는 거야. 얘랑 평행해요. 그러면 기울기 네가 꺼내오라는 거야. 수직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수직도 이제 평행과 양대산맥으로 기울기를 주는 방법으로 쓰일 거예요. 물론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 근데 또 뭐 외우시면 돼요. 영어 단어처럼. 자, 얘는 너무 좀 그런데, 자, 유민아, 그래도 물어보자. K값 얼마일까? 5겠죠,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이제 이게 얼마나 문제가 좀 그렇네. 자, 평행이니까 기울기를 빠르게 찾으신 다음에 기울기 길이 같다 라고 식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 하나 더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 170번 맨 밑에. 그리고 이제 문제 스타일 보시면 알겠지만 표준형 버전의 문제가 있고 일반형 버전의 문제가 같이 나와요. 일반형. 그리고 이런 일반형은 다시 말합니다. 식의 모양을 표준형 바꿀 줄 아시면 바꿔서 풀면 되는데 슬슬 번거롭잖아. 인정? 슬슬 좀 귀찮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새롭다고 해야 되나? 일반형 버전도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일반형 버전을 따로 외우시면 모양 안 바꾸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괜찮은데요 하시면 그냥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불편한데요? 그럼 하나 따로 외우시면 돼요. 일반형 버전. 사실 이 책 맨 위에 그 표에 정리가 돼 있긴 합니다. 나중에 보러 갈게요. 자, 일단은 아직은 제가 소개드리기 전이니까 자, 뭐부터 하자고? 일단은 식의 모양을 이쁜 모양으로 바꿀게요. 이쁜 모양이 다른 말로 표준형입니다. 선생님, 여기가 K 빼기 3인데요. K 빼기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나눠보시면 일단 생긴 모양이 조금 그렇긴 한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오른쪽도 모양 바꿀게요. 자, 5y는 4x 더하기 3이고 y는 5분의 4x 더하기 5분의 3 맞나요? 이렇게 해서 바꾸신 다음에 기울기가 같다 라고 식 세우시면 되겠죠. 자, 누구랑 누구? 자, 얘랑 같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 정리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쪽에다가 분모 곱하시면 돼요. 자, 바로 쓸게요. 양쪽에다가 자, 여기에는 5를 곱하시고 여기에는 얘를 곱하면 되겠지. 곱해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식이 나오고 이 정도는 그냥 뭐 하면 되겠죠. 양쪽에 4 나눌게요. 해서 K 값이 얼마다? K 값이 마이너스 7이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흐름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일반형 모양은 옛날부터 이제 예쁘게 바꿔서 배운 대로 푸시면 됩니다. 수직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자꾸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다. 자, 다음 장까지 하고 다시 앞으로 들어올게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자, 요거 혹시 뭐 페이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거창한 거 안 했거든요. 식 바꿔서 그냥 같다라고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거 뭐 저렇게 생긴 식인데 어떻게 해요? 다들 필기하셨나요? 자, 10초 뒤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풀어볼 문제는 177번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 뭐 방금 말하고 왔지만 약간 지난번 숙제랑 연결되는 문제예요. 결국 평행이란 조건은 우리한테 뭐를 주는 조건이라고? 기울기. 기울기를 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단젠트라던가 뭐 두 점을 주는 거 다 사실은 기울기를 주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그냥 줄 이유가 1도 없다는 거야. 자, 풀어봐. 이거는 또 되게 심플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는 것들은 놀랍게도 중학교 문제예요. 중학교 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피곤하시면 서서 하세요. 내가 지금 이 말을 벌써 꺼내야 돼. 자, 근데 힘들긴 하지. 여러분들이 영어 끝나고 온 친구들은 특히나 더 힘들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지난번 숙제예요. 직선의 방정식 구해라. 그럼 뭐 조건 주겠죠? 읽어보시면 조건을 2개 주는데 1번 조건이 뭐야? 얘랑 평행하던데요. 이런 조건. 2번 조건은요. 이 점을 지나던데요. 이런 조건을 줍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태혁씨, 쟤랑 평행하다는 거는 저희한테 뭐 주겠다는 거예요?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예요? 자, 요 자리가 기울기 자리인데 평행은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뒤에는 이제 뭐 숙제죠. 뭐 기울기 나왔고 점 나왔으니까 식 만들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식 만드는 공식 하나 소개드렸는데 여러분들 요거 약간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래요. 제가 요거는 따로 증명은 안 했는데 약간 이 공식 자체가 약간 그 2차 함수 식 만든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에다가 제곱만 안 붙이면 이제 1차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 자리가 기울기 자리고요. 요 자리에다가 점을 넣는데 2차 때랑 마찬가지로 x는 반대로 y는 그대로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드시면 곧바로 뭐가 나온다?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자, 뭐 이렇게 다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먼저 중학교 내용 복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 새로 오시면 안 돼요. 평행이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학원에 5년째 일하고 있잖아. 이제 앞에 수직 돌아가서 그러니까 좀 저도 느끼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성장을 해.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문제를 왜 많이 푸냐면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수업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제가 보통은요 이제 수직할 차례잖아. 수직일 조건 말하면서 왜 그런지 증명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순서대로. 그랬더니 조금 학생들이 이제 특히 그 증명할 타이밍에 약간 좀 지루해하면서 뭔가 좀 힘듦을 느껴 하더라고요. 그냥 일단 결론부터 선포하고 한번 해보고 올게요. 그러니까 사실 결론만 암기하면 그냥 비슷합니다. 푸는 작업 자체는. 자, 지금부터 위에 보시면 자, 방금 저희가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표 앞장 돌아왔습니다.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칸이 평행이다. 가 정리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칸이 수직이답니다. 지금부터 방금 했던 거 정리하면서 새로운 신상 수직일 조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쌤 왜 표가 이렇게 두 칸이에요? 위에 써줄까?
요게 이제 방금 제가 필기했던 여기 라인이 표준형 그래 버전. 표준형 버전이 소개가 돼 있어요. 표준형 버전. 그리고 자, 이제 오른쪽은요. 아까 여러분들이 식 모양 바꿨던 일반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일반형이 나오시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플레이는 모양을 바꾸시면 돼요. 저렇게 바꿔서 이걸로 풀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쯤에 요 일반형 버전도 공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 바꾸지 않고 이게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장단점이 있겠지. 요거의 장점은 빨라요. 안 바꿔도 되니까. 대신에 뭐 단점은 하나 더 외우셔야 되는 거라 또 어정쩡하게 외우실 거면 그냥 이렇게 바꾸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나중에 시험 앞두고는 외우세요. 결국 시험 때는 시간이 빨라야 되니까 그냥 외우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여기는 까먹으시고요. 요거 바꾸면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수업 순서는 일단은 요거는 마지막에 볼 거고 여기 이제 수직일 조건 한번 좀 결론을 보고 한번 써먹고 올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평행이다. 평행의 뜻이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자, 여기가 기울기, 여기가 y 절편자리죠. 자, 여기에 문자로 써 있는데 요게 건이야. 말로 하면 뭐가 똑같아야 돼? 이게 이제 기울기 자리니까 기울기가 같고 오른쪽에 요게 다르다. 요게 이어야 지금 뭐가 달라야 돼? 요게 y 절편이 달라요가 문자로 써 있는 거예요. 다시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y 절편은 달라야 된다고 문자로 써 있다고요. 아시겠죠? 너네가 방금 했던 그겁니다.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요거 신상 new 별표 하실까요? 당연히 신상이 중요하겠죠. 시험 때는 아무래도 저 신상을 많이 건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히 수직이다라는 게 또 중요해.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 방금 푼 문제들처럼 똑같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제 평행과 거의 양대산맥이야. 그리고 자 오늘은 약간 이제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그냥 먼저 증명 안 하고 결론 그냥 선포하고 문제 몇 번 풀고 돌아올게요. 결국 풀 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자 결론은요. 요거를 체크하시면 수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 요게 뭔데요? 자 같이 볼게요. 일단 여기 m과 m'은요 위에 보시면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유민아 기울기 두 개를 뭐 했어요? 곱했을 때 자, 뭐가 나오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앞으로 걔네들은 수직이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왜요? 아직 증명 안 했어요. 저게 결론이야. 다시 자,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요 걔네들은 수직인 관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인 거야. 예를 들어서 자, y는 4x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더하기 5 자 요렇게 드리면요 시은아 얘네들은 수직일까 아닐까? 자, 여러분들 얘네들은 수직이에요 아니에요? 수직이에요. 이거 수직이라고 판단하시라는 거야. 그냥 평행과 마찬가지로 그냥 영어 단어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확인한다고? 자 기울기를 곱했을 때 지금 얼마 나와? 이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그럼 수직이라고. 이렇게 써먹으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쓰면요 요거는 이어야 얘네들은 수직일까 아닐까? 왜 아니지? 곱하면 얼마 나와? 2가 나오잖아. 그렇게 써먹으시라는 거야. 그럼 자 반대로 적으세요. 그럼 반대로 아까 뒤에 이런 문 있었지? 자 얘네들은 수직입니다. 그럼 미니가 네모 자리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가 돼야겠네요.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은 똑같다고요. 평행처럼 나온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마지막 문제였죠. 자, 요 자리를 제가 5라고 드릴게요. 현서야. 자, 어떤 문제에서 직선을 만들 건데 얘랑 수직이래요. 그 말은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예요? 다들 암산 가능하세요?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출발할게요. 자 밑에 문제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 결론만 외운다고 치면 생각보다는 별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164번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모든 방금 했던 거를 수직으로 바꾸시면 돼요. 164번.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는 증명을 먼저 했는데 증명해드릴 거야. 처음이니까.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써먹을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명은 사실 어려우면 넘어가. 일단은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수직이라는 거를.
자, 예를 들어 164번 이미 되게 빠르시네요.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냥 하나 외우시면 돼요. 수직일 조건. 자, 예를 들어 상우야. 자, 164번에 얘랑 수직인 거 위에 누구 있을까? 리을. 네? 리을. 리을 말씀하신 거죠? 오케이. 자, 리을. 다들 나오셨나요?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밑에 166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요게 이제 일반형인데 다들 모양을 예쁘게 바꾸신 다음에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태혁 씨 밑에 거 풀어봤어? 166번? 뭐 나왔어요? 다들 혹시 이거 안 지웠네? 똑같이 리을 나오셨나요? 실제로 보자. 얘랑 얘만 한번 바꿔볼게요. 시간 관계상 얘네 둘만 바꿔볼게요. 자, 얘가 이거죠. 그리고 얘가 반대편 2항에서 나누기 4 하시면 이렇게 되시니까 어떻게 확인한다고?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 나오는지. 얘네들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수직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마찬가지 문제예요. 예를 들어 171번. 그러니까 결국 포지션 자체가 평행이랑 거의 같은 역할로 쓰여요. 사실은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야. 수직이다. 외우면 행복해집니다. 사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3단원 도형 파트가 좀 전반적으로 외울 게 또 있어요. 1단원스러워요. 사실 그냥 뭐 내분점 외우시면 돼. 다 외우시면 돼요. 다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냥 외우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세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자, 수빈아 171번 K값 얼마일까? 그쵸. 이번 문제는 수직이다. 자, 왔다 갔다 문제니까 얘네들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수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럼 K가 4 되시겠죠. 자, 밑에 있는 거 일반형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176번 맨 밑에 거. 자, 일반형 버전입니다. 그런데 아마 슬슬 느끼겠지만 특히 이런 왔다 갔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K가 식에 들어있다. 약간 슬슬 바꾸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뭔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슬슬 귀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소개드릴 게 그냥 일반형 버전 하나를 따로 외우셔도 괜찮아요. 일반형 버전 하나 외우시면 좀 빨리 풀 수 있겠죠. 가끔 저한테 쌤 뭐 학교쌤 혹은 옆에 친구가 뭐 이런 것도 알던데요. 그런 질문 가끔 해요. 제가 설명 안 했던 내용인가 봐. 근데 제가 일단 웬만하면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설명드리고요. 근데 설명 안 했다는 거는 좀 뭐 아마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면 다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뭔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혹은 식이 정말 별로 안 예뻐. 그런 것들은 그냥 외우지 않는 것도 방법이야. 자, 176번입니다. 일반형 버전이고 이번 문제는 역시나 수직인데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식의 모양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Y는 자, 이렇게 이제 K가 들어있으면 식이 별로 안 예쁩니다. 그거는 별 수 없어요. 자, Y는 이렇게 해서 일단 요게 이제 표준형이죠. 두 개 바꾸신 다음에 뭐 하자고? 두 개를 곱한 게 얼마다? 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식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한번 곱해보시면요. 곱해볼까? 자,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놀다 갈게요. 양쪽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꿀 거고요. 여기 4로 약분 되겠네요. 2로 바꾸시고요. 양쪽에다가 요 분모를 곱하시면 위에 쓸게요. 양쪽에다가 분모를 곱하시면 이렇게 이제 1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계산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분수 풀듯이 하시면 됩니다. 얘 전개해서 반대편 2항에서 정리하시면 3K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K 값이 얼마다? 자,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혹시 못 푼 친구는 이렇게 이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건 좀 복잡해요. 이게 이제 특히 일반형 버전이 이렇게 왔다 갔다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K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일반형을 따로 하나 소개드릴게요. 공식이 따로 있어 원래는. 그걸 외우시면 빨리 돼요. 안 외우시면 이렇게 몸이 고생해야 되고 선택은 너희가 해. 자, 정리 끝난 친구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180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풀고 다시 앞장 갈게요. 그리고 돌아가서 증명 간단히 살려드리고 일반형 버전도 잠깐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수직이다가 다예요. 내용 자체는. 자, 오른쪽에 180번입니다. 지난번 숙제죠.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인데 역시나 이제 수직이다 라는 조건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자, 현빈아, 자, 얘랑 수직이다 이 조건 왜 나온다고? 그럼 기울기가 얼마나? 자, 다들 기울기 구하셨나요? 자, 어떻게 구한다?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영어 단어입니다. 외우세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 선배들은 다 외우고 이제 상식이야. 상식 그냥. 상식 같은 거. 그럼 이제 숙제죠. 기울기 알고 점 하나 알면 식 만들 수 있겠네요. 클리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밑에 있는 건 안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분배해서 계산하시면 다들 정답 이렇게 나오셨나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5 이렇게 나옵니다. 다들 괜찮으세요? 미니가? 뭐 사실 뭐 괜찮지 않을 이유는 없죠. 하나 외운다고 치면.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오늘 내용 설명은 끝났습니다. 뭐 이거 다. 사실 다음 장, 그 다음, 일단 오늘 어디까지 하냐면 130쪽까지 할 거거든요. 근데 요 뒤에는 이제 2장밖에 안 되는데요. 자, 요 뒤에는 새롭다기보다는 오늘 배운 걸 좀 잠깐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앞장 돌아가서 일단은 다 설명했고, 사실 뭐 이 정도 숙제는 다 풀 수 있어요, 밑에 문제. 근데 자, 남은 거 2가지만 추가로 설명할게요. 자, 지금부터 여기 밑에 보시면 공간 혹시 있을까요? 수직의 조건 밑에 거기다가 한번 필기할치고 필기해봐. 왜 그러면 저게 조건이냐는 거야. 왜 저게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인 게 왜 저런 식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증명 들어갑니다. 왜 이런 조건으로 풀 수 있는지. 저는 흰 종이 쓸게요. 잘 필기하세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이제 방금 암기한 공식이,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증명을 할 건데, 일단 좀 위에랑 좀 문자라든가 조금 상황을 조금 더 단순화시킬게요. 자, 1차 함수 두 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ax랑 y는 bx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네 둘이가 뭐다? 수직이다라는 내용인데, 이 친구의 자, 결론이 뭐라고 태어가? 수직의 조건이 뭐예요?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잖아. 일단 저는 m 프라임 말고 ab라고 쓸게요. 여기 왜 그런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소개드릴게요. 자, 물론 원래는 뒤에 뭐 꼬다리가 붙어 있는데 떼고 요것만 할게요 그냥. 꼬다리는 어차피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로 갑니다. 지금부터 이 친구의 증명은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자, 제가 사실 현재 A, B가 뭔지 모르잖아. 대충 다 수직의 모양 하나 그려볼게요. 대충 아무렇게나. 일단은 자, 제가 세운 식은요 현재 뒤에 꼬다리가 없잖아. y절편 0이죠. 그러니까 원점을 좀 지나는 상황으로 단순한 겁니다. 증명을 쉽게 하려고. 자, 얘를 제가 편의상 AX라고 할게요. 뭐 이런 모양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BX를 그릴 타이밍에는 수직으로 그리셔야 되니까, 자, 적당히 제가 한번 눈대중으로 수직, 다들 혹시 수직으로 보이세요? 나름 이렇게 90도. 나름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그려봤는데. 네. 얘를 제가 BX라고 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자, 증명을 돕기 위해서 일단 저는요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기본 아이디어로 쓸 거예요. 피타고라스를. 그리고 자, 피타고라스를 쓰려면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자, 직각을 있으니까 그렇죠? 선한계를 더 그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줄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선한계를 더 그으면 직각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선도 원래 식이 있거든요. x는 숫자꼴. 이 숫자 안에 사실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그나마 제일 쉬운 게 1이잖아. 제가 이 식을 x는 1, 선한계를 쫙 그어서 직각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명을 돕기 위해서 선한계 그어준 거예요. 피타고라스를 증명할 거거든요. 그럼 자, 너네가 이제 몇 가지를 추가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도와줘. 자, 혹시 여러분들 이제 요 점의 좌표 저희 말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얘 좌표 1, 뭐죠? A. 자, 얘 1,A 맞나요? 왜 1,A야? 여기 위에 있잖아요.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y 값 나오시겠죠? 다시 이 점은요? 1, B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 한 번 더. 자, 요 점은 원점이니까 뭐 굳이 말하면 0,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쓸 거니까 이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거 배웠잖아. 이 거리를 전부 다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사이에 거리 한번 구해볼까요?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자, 어떻게 구한다? 오랜만에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죠. 요게 이제 길이입니다. 길이. 한 번 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이 구했고요. 혹시 여러분들 얘도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사실 요 길이는요 굳이 저 공식 쓸 필요 없는 거 알아? 얘는 뭐게요? 현재 지금 x가 1로 동일하잖아. 사실 얘네 둘은 약간 우리 제일 처음 배우는 1차원 지금 직선 위에 있거든요. 그럼 얘네 길이 뭐라고 하면 되지? 그냥 단순하게. 맞아요. A에서 B를 빼면 되는 거 아세요? 일단 그냥 얘는 사실 그러니까 그 공식도 쓸 수 있는데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고 했잖아. 다시 지금 요 상황이 뭐냐면 예를 들어 요런 상황이라고 지금. 자, 우리 요거라고 치면 유민아 요 사이 길이가 얼마예요? 7이잖아.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렇게 구한 거예요. y 길이. 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자 마무리는 피타고라스를 쓰면 딱 저 결론 나올 겁니다. 자, 피타고라스 써볼게요. 자, 루트 1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b의 제곱이 뭐랑 똑같다? 빗변의 제곱과 똑같다는 게 피타고라스 아닌가요? 피타고라스를 딱 쓴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루트에다가 제곱 끼얹으면 루트를 벗길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전개할게요. 자, 여기서 얘네 둘 지워지고요. 얘네 둘 지워지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왼쪽식 정리하시면 왼쪽에 2 나오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2ab 남잖아요. 그럼 자 결론적으로 ab가 얼마죠? 자, 이거 외우자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고득점 나는 정말 1등급, 2등급 이상 원한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자, 오늘 이거를 나중에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학생 너무 토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냥 몰라도 돼요. 사실 당장 그러니까 결론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욕심나면 이것도 한번 문제 풀 때 증명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증명한 방식을 일단은 간단하게 그래프에다가 묘사한 거야. 이런 수직인 상황을 묘사한 다음에 기본 아이디어는 피타고라스를 증명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려면 선한계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빌려온 선은 1인데 꼭 1이 아니어도 2라던가 혹은 아무거나 괜찮아요. 정답은 똑같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x는 1, 선한계 그어보시면 근데 여기 있는 꼭지점 3개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니까 맨 처음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걸 3번 하시는 거예요. 3번 하신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딱 써보시면 간단히 정리가 되면서 딱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외우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증명 끝났고 자, 이어서 이제 일반형 버전도 잠깐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할 시간 한 15초 정도만 더 드릴게요. 왜냐면 가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나올 수 있냐면 선생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들이 분명히 이걸 외웠을 거고 너네들이 공부를 좀 했다고 치면 그 뭔가 변별력 문제를 만들 때 그러니까 그냥 외운 친구랑 구분을 하는 걸 항상 고민해요.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뭔가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림의 문제를 줘버리는 이런 상황들. 내가 딱 이제 여기서 이런 걸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억나 무게중심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 결론은 되게 쉬운데 그 구하는 과정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가 그 과정이 그냥 문제로 나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럼 과정을 아는 친구는 아, 이 과정이구나. 딱 캐치한단 말이야. 모르는 친구는 이게 뭐예요?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과정인데.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평행이다, 수직이다 암기한 게 여기 표에서 왼쪽에 보시면 요거 우리 암기한 거지. 다시 한번 복습. 자, 평행의 조건은 뭐다?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요. 밑에 자 수직의 조건은 뭐다?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밑에 문제 보시면 자, 오른쪽에 이런 모양 일편서야 무슨 형이라고 하자고?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게 예쁜 모양 표준형, 일반형. 일반형이 나왔잖아. 그리고 저희가 풀 때는 모양 바꿨죠. 그러니까 괜찮아. 첫 번째 풀이. 근데 자 두 번째 풀이. 자, 지금부터 밑에 있는 얘네들이 뭐냐면 모양을 안 바꾸고 체크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자 이거는 증명은 안 할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실제로 그냥 방금 모양 바꿔서 해보시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거를 그냥 따로 외우시라는 얘기인데 한번 결론만 한번 몇 번 써먹어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먼저 평행이다. 왼쪽 잘렸네. 자 평행. 자 여기가 지금 평행인데 자 평행이다의 자, 일반형 버전은요 요렇게 체크를 해서 요게 되면 평행입니다. 자 포인트를 말하자면 포인트는 결국 요게 돼야 돼. 요게 여기가 약간 포인트야. 자 요게 지금 약간 포지션은 여기서 요 포지션이야. 여기는 기울기가 같다는데 일반형에서는 요게 같으면 평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뭔데요? 자 분모 분자를 보시면 자, 왼쪽 먼저 봐봐. 왼쪽이 요거잖아요. 요게 뭐냐면 이것분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x의 개수분의 개수랑 자, 오른쪽에 얘 보시면요 이것분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y쪽 개수분의 개수가 같으면 평행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모양 안 바꾸고도. 예를 들어 볼까?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이야. 자 요거 피기하지 마세요. 자 요 문제 있죠. 자 아까 밑에 봤잖아. 요거 두 개 무슨 관계예요? 여러 문제예요. 자, 평행인 거는 뭐 체크하자고? 자, 왼쪽 먼저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x의 개수 보이세요? 자, 뭐분의 뭐 할지는 상관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뭐분의 뭐 하나 하시면 돼요. 얘랑 오른쪽에 y의 개수 보이세요? 자, 얘랑 이거 두 개가 같은지를 체크하라는 게 이 말인 거예요. 이것분의 이거랑 이것분의 같은지. 구조를 암기하세요. 이것분의 이거랑 이것분이 같은지. 그리고 자 오른쪽에 얘는 약간 요 포지션이야. 자 오른쪽에 얘는요 얘네 둘이잖아. 얘네 둘을 가지고도 이거 해보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달라야 돼요. 그럼 자 이호야 지금 제가 해봤는데 요렇게 되면요 평행 맞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평행이 맞다는 상태예요. 왼쪽은 같잖아. 오른쪽은 다르고 요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우시면 한 템포 빨라요. 아무래도 빨라요. 그래서 시험 기간 때는 그냥 외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외우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수직이다도 따로 이제 일반형 버전이 있는데 아까 해봤잖아. 생각보다 이 바꾸는 게 어려운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따로 외우셔야 돼. 결국은요. 아시겠죠? 자 일반형 버전에서 요거는요 또 역시나 잘 보세요. 외울 거면 잘 외우세요.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자 왼쪽에 지금 두 개 곱해진 거 있지. 이게 뭐냐면 또 얘네 둘이에요. 위에서는 얘네 둘을 나누기를 했잖아. 밑에는 곱하기랍니다. 즉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랑 플러스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랑 더했을 때 0이 나오면 수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얘는 지금 저거 될까 안 될까? 한번 해볼까? 자 요거 두 개 곱하라고 했지. 곱하시고 얘네도 곱하는 거잖아. 곱한 걸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돼. 얘는 얼마가 나와? 10이 나오니까 수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0이 나오면 수직이다. 일반형 버전을 따로 외우시면 빠를 겁니다. 자, 한번 써먹고 넘어갈게요. 자, 밑에 가볼게요. 자, 먼저 암기할 시간 드릴게요. 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형 버전에서 평행이다. 이것분의 이거랑 이것분이 같아야 돼요. 일반형 버전의 수직이다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걸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이걸 외우시는 친구는 아무래도 빠를 겁니다. 특히 다음 장에 나오는 그런 왔다 갔다 문제가 훨씬 빨리 풀려요. 왜 이제 식 바꾸는 게 쉽지 않은 문제가 나와. 분명히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식 바꾸는데 시간 쓰지 말라는 거야. 외우시면서. 자, 예를 들어서 바로 가볼까요? 예를 들어 아까 165번 풀었잖아. 자, 165 다시 가볼게요. 자, 이미 여러분 정답을 알고 있겠지만 자, 몇 문제 없으니까 아껴 먹자고요. 자, 아까 저희가 모양 바꿔서 풀었잖아. 이제는 그렇게 풀지 말고 예를 들어 이렇게 풀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들 평행인지 아닌지 뭐 확인하자고? 자, x의 개수분의 개수, y의 개수분의 개수, g의 개수분의 개수를 다 씁니다. 이렇게 세 개를 다. 그리고 요렇게는 똑같고 요렇게가 다른지를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 경우는요, 건이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요거 되네요. 잘 몰랐네. 요게 자, 둘 다 2 똑같죠. 자, 여기는 달라야 돼. 자, 여기까지 똑같으면 일치가 돼버려요. 아까 말했다. 다 똑같은 얘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평행이잖아. 자, 안 되는 거 보여드릴까?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랑 니은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확인하시면 4분의 4, 1분의 마이너스 1, 자, 2분의 1. 자, 요거는 시은아 될까 안 될까? 자, 왜 안 될까? 자, 그럼 요거 얼마 나와 도와줘? 1. 요거 얼마죠? 이미 여기서 다르잖아. 이게 다르면 이제 평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형 버전입니다. 자, 밑에 있는 166번도 마찬가지로 가능해. 그러니까 일반형 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수직이다. 그럼 이번에는요, 밑에 거 한번 해볼까? 자, 요거 한번 같이 도와주세요. 자, 요거랑 디귿 한번 체크해 볼게요. 건이야. 자, 혹시 일반형 버전 수직일 조금 외우셨나요? 자, 아까 위에 어떻게 하나 써있지? 먼저 x의 개수끼리 먼저 뭐부터예요? 자, 곱하면 얼마 나와? 써볼게요. 4 나오죠. 그리고 자, 여기 y의 개수끼리 곱하시면요, 이호야, 이거 얼마 나와? 그리고 두 개를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수직이야? 0이 나와야 수직이라는 거예요. 얘는 더한 게 0이 아니야. 그럼 수직이 아니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빨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면 빨라요. 이렇게. 자, 혹시 아까 이거 정답 몇 번이었지, 여러분들? 자, 리을 한번 볼까요? 자, 얘랑 리을 보겠습니다. 자, 현서. 자, x의 개수끼리 곱해봐. 얼마 나와? 자, y의 개수끼리 곱하면 얼마 나와요? 두 개 더한 거 얼마 나와? 요러면 수직인 거예요. 얘는 지금 수직입니다. 일반형 버전. 빠르죠? 다음 장 가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면 좋을 때가 아까 했던 175번 같은 문제 있지. 특히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좀 많이 좋아요. 자, 175번 아까 수직이다 문제였거든. 요거 한번 일반형 버전 외운 친구들 그걸로씩 세워봐. 되게 빠릅니다. 자, 175번 혹시 푼 친구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요 일반형 버전은 이런 왔다 갔다 문제 풀 때 엄청 좋아요. 이런 K가 들어있고 평행이다 수직이다 주면 은근히 식 바꾸는 게 일이거든요. 2항에서 정리하는 게 일인데 외우면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이야. 외우면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꼭 외우세요. 자, 175번 문제. 자, 요거 시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저기 위에 써있는데 얘네 둘의 관계가 수직이래요. 수직일 조건. 자, 모양 바꾸면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 요게 표준형 버전이야. 자, 일반형 버전은요, 어떻게 한다고? 앞에 x의 개수끼리 곱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y의 개수끼리 곱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했을 때 수비나 뭐가 나와야 된다고? 요렇게.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빠릅니다. 빨라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는 막 강요하진 않는데
나중에 시험 기간 다가오면 좀 강요를 해요. 약간 눈치를 줘요. 외우는 게 좋지 않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번 숙제할 때는 너네 마음대로 해. 뭐 이게 싫으면 그냥 모양 바꾸던가. 아시겠죠? 괜찮으세요? 일반형 버전까지. 자,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시간 55분인데요. 한 장밖에 안 했는데. 다음 장. 일단 뭐 최대한 해보고 좀 애매하면 마지막 내용은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129쪽입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사실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저 말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저거를 구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오늘 수직인 조금 배웠기 때문에. 자, 바로 문제 볼게요. 이번 문제는. 자, 예를 들어 183번 문제를 구하란 문제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도 저 단어 본 적이 있죠. 자, 혹시 종문아 위에 어떤 단어 보이세요? 이번 문제 뭐 구하래? 자, 선분 AB의 밑줄 그어봐. 수직 이등분선. 여러분들이 참고로 저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 말이 확실한 건 중1 때도 등장해요. 중1 2학기 때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시겠지만 막 뭐 도형 같은 거 뭐 그때 뭐 배우고 거리도 배우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말이 잠깐 나와. 자, 이번 문제는 역시나 또 광정 11과 하는 문제야. 지난번 숙제입니다. 근데 성분 AB에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란 문제야. 쌤 이게 뭐 하란 얘기예요? 자, 다들 처음이니까 밑에다가 한번 그림으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일단은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선분 AB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밑에 문제에 AB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림을 좌표에다가 정확하게 그리진 않을게요. 앞으로 제가 보통 정확히 그릴 때는 딱 언제냐면 넓이 같은 걸 좀 모를 때는 정확히 그려봐요. 보통. 근데 보통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대충 느낌만 보려고 그리는 거라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를 AB라고 칠게요. 실제로는 여기 아닙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선분 맞아요? 이게 선분이라는 것도 이 말도 중1 때 배워요. 선분 AB.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할 선은요. 지금부터 선 한 개를 구할 건데 어떤 선이냐면 제가 지금 위에 일부러 자, 색깔을 바꿨었는데 자, 요 두 개를 만족하는 선을 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2번부터 볼게. 첫 번째는요. 이 선분 AB를 뭐 해야 돼요? 2등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얘를 2등분 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되는 줄 아세요? 자,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를 또 간접적으로 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자, 이제 처음이니까 써드릴게요. 중점을 지나야 돼요. 첫 번째, 이 문제가 왜 시험 문제냐면 중점 우리 배웠지? 중점을 한번 건드려요. 얘는 또 중점을 건드립니다. 중점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지나는 선을 무수히 많은 걸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이제 2등분은 되는 거야. 다시 이렇게 해도 2등분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뭐를 찾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는 선? 수직으로 지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게 수직 2등분선의 뜻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자, 초록 색깔로 표시할게요. 요 선인데 여기에 어떻게 지나는? 수직으로. 요게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어쩌면 아까 말한 대로 요번에 포지션이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점한개 중점으로 구해올 거고요. 기울기 수직으로 구해와서 식을 만들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석하시면 지난번 숙제가 돼요. 점 하나, 기울기 이렇게. 자, 하나씩 구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첫 번째, 자, 요게 자, 초록 색깔이 수직 2등분선이야. 이게 원래 뜻입니다. 선분 AB를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여기 있는 중점. 여러분, 자, 중점 다들 구할 줄 아시죠? 번호를 제가 요걸 2번에 했네요. 2번에 쓸게요. 자, 중점 구하는 공식은 평균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구해보시면 이 정도는 암산 가능 3,1이죠. 즉, 이 점을 지나야 됩니다. 점 하나. 그리고 자, 오늘 배운 신상이지 자, 수직일 조건으로 기울기 알아올 건데 자, 먼저 수직일 조건을 쓰려면 너네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알아와야 돼? 누구의 기울기? 먼저 요 AB의 기울기를 먼저 알아오셔야겠죠.
A, B를 알아와야 수직의 조건을 쓸 거 아니야. 그리고 자, A, B는요, 점 2개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게 없게. 지난번 숙제죠. 기울기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한다고?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맞나요? 자, 저 암산한 겁니다. X끼리 이렇게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해서 구해보시면 이 검정 색깔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이 되는 거고. 얘랑 수직인 거니까 상우야. 파란 색깔의 이 선의 기울기는 얼마란 얘기예요? 얼마? 1. 얘가 1인데요. 쟤랑 수직이 돼야 되니까 쟤는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도와줘. 마이너스 1이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 새로운 게 아니라고 지금. 니네가 배운 중점과 수직의 조건을 잘 섞으면 20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는 자, 여기 있는 요 기울기랑 요 점을 이용해서 식 만들면 되겠죠. 자, 마무리 지어드릴까? 자, y는 자, 요 공식 하나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정리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필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약간 수직과 관련된 유형 문제예요. 수직이다. 자, 밑에 한 번 더 해볼 건데 일단은 수직 2등분선이 쌤 뭔데요? 요런 그림을 상상하시라고. 요런 그림.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나는데 2등분 되는 그런 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수직으로 만난다. 오늘 배운 내용이죠. 기울기를 주는 방법인 거고. 그리고 2등분이라는 거는 요 가운데가 중점이라는 얘기니까 점 한 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울기랑 점을 그냥 안 주는 문제야. 그러니까 수직 2등분 말 안에 그냥 다 들어있는 거야. 수직 기울기 주겠다. 2등분 점 하나 주겠다. 해서 탁 구해서 식 완성하는 거예요. 자, 밑에 184번 한 번 더 해봐. 자,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흐름을 이해하시고 흐름을 탈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부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은. 뭔가 이제 이런 응용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아, 그러면 점 하나 구할 수 있겠고, 기울기 구할 수 있겠다가 되는 거예요. 1분 뒤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스크에도 연락 온 게 없네요. 뭐 영상 잘 보겠죠? 근데 원래 영상이 이러려고 찍는 것도 있는데 혹시 한번 이렇게 수업 참여한 친구 중에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 영상 한번 다시 봐보세요. 오늘따라 막 컨디션이 안 좋아. 다시 한번 보시면 정말 도움 된다니까. 저는 같은 수업을 진짜 몇 년째나 지금. 근데 몇 년째 해도 가끔 뭔가 깨달음이 와요. 아,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더 예쁘구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밑에 있는 거 한 번 더 다들 해보셨나요? 자, 18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위에 읽어보시면 요 두 점으로 만든 선분이 있어요. 그 선분의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다시 자,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이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 수직으로 요 선 구할 건데 요거의 특징이 뭐다? 수직으로 2등분을 하는 그런 선, 요 선 구하란 문제, 요 선. 자, 이제 이 선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수직일 조건 한번 이용해 보자는 거야. 자, 수직일 조건 이용하시려면 먼저 선분 AB의 기울기를 먼저 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수직일 조건 쓸 거 아니야. 뭐 하나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지난번 숙제입니다. 점과 점 사이에 기울기 구하시면 자, 기울기가 얼마 나온다? 자, 마이너스 1 나오시겠죠. 그 말은 뭐다? 자, 이 친구의 기울기는 2호야. 이 친구의 기울기는 얼마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알아오시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과 같은 느낌으로 쓰면 돼요. 수직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자 2등분 되단 말은요, 현서야.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이제 이 자리가 중점 자리란 얘기야.
그러니까 중점을 꼭 중점이라 불러야 돼요. 2등분 되면 중점이라는 얘기잖아. 중점 구하시면 되겠죠. 자, 평균과 똑같습니다. 자, 1,4.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두 개 가지고 식을 완성하시면 상우야. 혹시 뭐 정답 나온 거 있어요? y는 x 플러스 3. 다들 나오셨나요? 요거 두 개로 요게 이제 뭘 구한 거다? 수직 2등분선을 구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들 흐름 탈 수 있겠어? 혹시 더 안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는 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시고 다음 장까지 할래. 다음 장 할게요. 다음 장까지 할래.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자 잠깐 문제 읽어보시고 이 문제 봤던 기억나는 친구 없어요? 이거 사실은요. 이번 페이지는 오늘 배운 수직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평행 정도만 필요한 문제라 이거 중학교 때 뭐 알창이라던가 가끔 그런 책을 보시면 본 적 있죠. 약간 발전 문제라고도 소개가 되는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그럼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 189번. 이게 일단부터 문제에서 제목이 저렇게 나와. 자, 이번에 직선 3개를 줍니다. 3개를 가지고 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도록 하는 K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들어라 마라 그런 문제가 중3 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시 자, 이 내용은 수직 필요 없는 문제라 중학교 때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혹시 기억나는 친구? 한번 놀 시간 드릴게요. 힌트는 너네가 직선 3개가 눈앞에 있어요. 자, 여기 직선 3개니까 연필 3개 이게 있는데 이걸로 삼각형을 만들 때가 있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삼각형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이 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 있게 없게?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이런 경우들 몇 개 더 있어요. 그거를 다 일단은 제가 설명드릴 때 처음에 그림으로 다부터 묘사를 합니다. 힌트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 사실 이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 3가지 안 되는 모양이 있어요. 위에 있긴 하네요. 그리고 위에 있어요. 그 3가지 모양. 제일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각각의 모양들을 식으로 다 표현을 하면 끝납니다. 중학교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30초 뒤에 한번 시범 보여드리고 한 번 더 풀어보면 뭐 대충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 삼각형이 되지 마세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선 3개 주고 삼각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K가 뭐예요? 근데 나중에 유형책에 보면 우리가 배운 수직일 여기 끼얹어서 나오는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수직은 필요 없어. 그냥 평행 정도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왜 그 3가지 모양 보시면 평행이 좀 들어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한 번 더 풀어보는 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중학교 때 나왔습니다. 자, 다시 이번 문제는 자, 직선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장까지는 2개 나왔잖아. 이번엔 3개 나오는 문제예요. 뭐 4개 나왔으면 동안 3개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삼각형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삼각형 안 만들도록 하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자, 크게 3가지 모양으로 자, 위에 있는 3가지 모양을 보통 암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모양, 2호 1번. 여러분들 일단은요 삼각형 안 만들어지려면 자, 이거 2호야. 얘 말로 묘사하시면 지금 3개가 다 뭐예요? 셋 다 평행하면 당연히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다 암기를 보통 합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 셋 다 평행 안 해도 2개만 평행해도 되어가 이거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요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뭐 있냐는 문제. 이런 경우.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너네가 하나 빠뜨릴 수 있는데 가끔 이렇게 3개가 딱 있으면 또 안 만들어져요. 어떤 경우? 자, 요렇게 보이세요? 자, 이 경우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보통 이 문제는 약간 정형화돼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또 외워서 그냥 바로 갑니다. 세 가지.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여기다가 세 가지를 묘사를 해서 K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기호 1번 첫 번째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 셋 다 평행인데 수빈아 위에 이제 식이 나와 있잖아. 1번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왜 불가능해? 이미 여러분들 얘네들 어때요? 달라요. 기울기가 다르잖아. 1번은 일단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보통 이 문제는 사실 여기는 거의 안 되게 나와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거의 이제 나중에 외우게 돼. 계속 똑같이 나오거든요. 불가능. 자, 2번 경우. 자, 이 경우는 우진아 가능해 불가능해? 이 경우는 여지가 있죠. 어떻게? 얘네 둘은 다르지만 현재 요 식의 K 자리가 기울기 자리니까 요 친구랑 도와줘. 얘랑 뭐랑 같으면? 요 왼쪽에 요 기울기랑 같을 수 있잖아요. K 값이 1인 경우. 요렇게 되면 딱 요 모양 만들어지는 거지. 두 개는 똑같고 한 개만 다른. 또는 자 도와줘. K가 뭐일 때? 그러니까 보통에서 요 조건에서 두 개가 나와요. 보통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요 세 번째는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구한 방식. 맞습니다. 자, 얘는 지금 여기를 저희가 보통 교점이라 불러요. 만나는 점. 현재 지금 셋 다 한 점 만나잖아. 그 예로부터 교점은요. 뭘로 구했냐면 연립을 통해서 교점을 구했어요. 연립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연립 방정식 파트가 돼요. 자, 이것도 중학교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중학교 문제예요. 사실상. 자, 연립을 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 보시는 것처럼 얘네 둘이 현재 온전히 나와 있잖아. 쟤네 둘 가지고 연립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을 구할 거예요. 자, 연립해 보시면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 대입법 쓴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 2항 해보시면 x값 나오시겠네요. 자, x값 1 나오고 그때 y값은 얼마다? 2 맞나요? 자, 이렇게 자, 구하신 다음에 시은아 이제 요거 이제 뭐 하면 끝나고? 얘를 여기 나머지 하나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왜? 얘를 쟤로 지나야 돼요. 이 그림을 묘사하는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연립을 통해서 교점 구한 다음에 저기 대입하시라는 거예요. 대입하시면 자, K값 얼마 나온다? 다들 마이너스 3 나오셨나요? 그래서 정답이 총 몇 개 나와? 정답이 이렇게 3개가 나오는 문제. 보통 이 문제는 3개가 나옵니다. 사실 약간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오른쪽에 있는 191번 문제. 요거 라스트로 하고 오늘도 아마 숙제 검사까지만 하고 질문은 뭐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191번입니다. 마지막으로 볼게요. 다시 자, 이 문제는 그냥 사실 얘네 약간 유형 문제예요. 그냥 유형책에도 보통 한 자리 차지합니다. 그리고 약간 뭐 카테고리는 굳이 말하면 평행 쪽이 약간 평행 쪽. 그러니까 지금 풀 때 수직은 안 썼거든요. 딱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삼각형 이루지 마. 이 말을 뜻부터 이해하는 게 뭔 소리예요? 이게 이루는 경우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좀 놀다 보면 보통 한 3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어. 이 3가지. 첫 번째 셋 다 평행인 경우. 근데 보통 이 첫 번째는 거의 불가능해요. 애초에 주어질 때부터 한 2개가 다르게 줘. 보통 이게 대표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부터 2개만 평행인 경우. 그래서부터 K값 2개 나옵니다. 국룰은.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3개가 한 점 만나는 경우인데 요거를 또 할 줄 알아야겠지. 그래서 연립으로 교점 구한 다음에 그 교점을 다시 대입하는 거예요. 그게 요 상황 묘사하는 방법인 거예요. 연립으로 교점 구해서 걔를 또 지나야 되니까. 셋 다 지나는 거니까. 191번입니다. 다 했어? 벌써 앞으로. 이미 뭐 중학교 때 해본 기억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선민이 앞으로 써. 선생님 혹시 뭐 나왔어? 뭐 나왔어요? 아 여기 있었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문제 하나 풀수가 나오거든요. 아 잠깐만. 우라고 쓴 거야? 오케이. 우진이도 뭐 잘 푸셨네요.
혹시 우리 종은 씨는 요거 해봤던 기억 하나 나세요? 아, 안 나시는구나. 혹시 지금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요 세 가지 그림 떠올리시면 돼.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암기하고 있냐면 저도 이거 외웠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림만 암기한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그 다음에 이 그림 묘사를 할 수 있거든요. 적당히 평행이랑 연립으로 교점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 끝으로 하고 숙제 검사 빠르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요거 제가 지금 안 지웠는데 그대로 리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 나오잖아. 앞으로 수학도 암기 과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시면 돼요. 그냥 외워서 풀면 돼. 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삼각형 안 되는 경우. 자, 그리고 요 세 가지를 묘사할 건데 보통 1번은 불가능하다고 했지. 자, 그리고 위에 주어진 게 일반형인데 식 보기 좀 그러니까 그냥 표준형 바꾸세요. 이 문제는 참고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예쁘잖아. 예쁘면 바꾸세요. 오래 안 걸리는 거. 바꿔서 풀게요. 자, 첫 번째는 불가능입니다. 왜? 애초에 얘네 둘이가 평행하지 않아요. 셋 다는 불가능. 하지만 두 개는 가능하지. 자, 그럼 유민아, 혹시 2번 되는 거 K 얼마 있어요? 그렇죠. 요 일이 뭐다? K 자리가 1이면 얘랑 얘가 평행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얘네 둘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얘랑 얘가 평행인 경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크게. 그리고 세 번째 3번에서 요 경우는요. 요 자리가 교점 자리인데 교점은 연립으로 구하시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정상인 거 두 개 있잖아요. 이걸로 연립을 먼저 하는 거예요. 혹시 2호 교점 구해보셨나요? 안 구해봤어요? 혹시 현서야 교점 구해봤어? 몇 코마 안 구해봤어요? 자, 수빈아 혹시 교점 구해봤어요? 이거 두 개? 연립 혹시 뭐 나왔어요? 2분의 5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분수가 나오네요. 그쵸?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를 뭐 하자고? 여기다가 대입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대입하시면 딱 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두 개로 교점 구한 다음에 나머지 한 개를 지나야 되니까. 해서 구해보시면 혹시 이거 유미나 이것도 나오셨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일단 혹시 이거는 나오셨나요? 그러면 대입을 틀린 것 같은데? 자, 제가 대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틀리시면 중1로 가셔야 됩니다. 1차 공식이. 양쪽에다가 2 곱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반대편 이항하시면 K값 5분의 1 아닌가요? 여러분들? 요거 틀리시면 안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단은 마무리 하시고 다음 시간에 선 끝내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끝났고 이렇게. 자, 한번 채점하시고 요거 다음 시간에 제가 질문부터 받을 테니까 잘 안 되는 거는 꼭 질문하고 넘어가 주세요. 요거 보여주세요. 유민아 너 요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Y라고 했다고요? 이걸 썼다고요? 왜 그렇지? 이게 나왔는데 나왔고. 그러니까 현서랑 이호는 이거 열 혹시 어디가 안 됐던 거야? 열리. 이거 쓰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 없어. 현서는 어디가 안 됐어요? 이 문제 흐름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상황이 있고 삼각형 안 되는 경우. 요거는 연립으로 구해서 대입하는 흐름이거든. 그러면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해봐. 일단 해보시고. 네, 일단은 채점을 해주세요. 혹시 또 오늘 숙제 덜 해온 친구 있을까? 자, 상우 오늘 또 잘해왔어? 그래? 거기 잘하고 있어요? 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한테 꼭 물어보고 넘어가세요. 자, 오늘 배운 거 말로 복습시켜 드릴게. 오늘 수직을 조금 배웠습니다. 제가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평행으로 쭉 풀어드렸는데 평행은 그냥 중학교 문제고요. 수직도 결국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문제 스타일도 똑같은데 수직인 거 조사해봐라. 왔다 갔다 문제 수직이다.
얘랑 수직이야 19해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 외우셔야 돼요. 조건을. 그러니까 평행처럼 직관적이진 않은데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나는 영어 단어야. 그러니까 너네 영어 단어는 별로 부담 없잖아. 영어 단어야. 딱 하나. 배웠고 그걸 응용한 문제가 수직 2등분선 구하는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수직 2등분. 문제 하나로 수직의 조건과 2등분, 중점 구할 수 있는지 같이 물어봅니다. 그림으로 이해하시고요. 마지막 내용이 삼각형이 안 되도록 해줘. 그런 문제가 있어. 크게 세 가지 경우를 보통 암기를 합니다. 사실은.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시고 푸시면 돼요. 네. 뭐가 좀 이상한가요? 어떤 거? 127번? 이거? 이게 뭐라고 다 쓰시는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보신 거예요, 전부 다? 아, 이거 제가 말했지만, 맞다. 여러분들 지난번 내용 중에서 절편 주고 식 구하라는 문제 있잖아. 그거 아마 답안지에는 공식을 써서 쓴 답안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렇게 안 풀고 우리 원래 하는 모양 있잖아. y는 그렇게 쓴 친구가 있으면 그것도 맞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검증해봐야겠는데 맞았겠죠. 뭐. 그러니까 절편 같은 경우는 약간 공식 하나 만들면 좋긴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업은 여러분들 6시 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여기 그렇게 하고 아마 1월부터는 근데 저희 반은 아마 크게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냥 30분 붙여 바로 할 거야. 1월부터는 2시간씩입니다. 앞으로 붙이겠죠. 뒤에는 원래 그러니까 뭔가 그게 예쁘잖아요. 앞으로. 뭐 끝날 건데? 한 2분만 참을 수 없어? 아니 2분만 참으면 좋아. 미리 다 맞았어요? 틀린 거 있어? 자, 틀린 거는 꼭 집에 가서